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점자 친구네 못 받아서 포트 따는 거 하나 찍어줬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사모님은 수학 철에만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이제 뭐 장구 배우고 가야금 배우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 친구 때문에 이제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귀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귀농이나 귀촌하든가 제일 이제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뭔지부터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재현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서 되게 고생해요. 그 지역 주민이 먼저 인사할 리도 없겠지만 사실은 인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고 소통이 되게 중요할 때 거기서는 그분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고 먼저 혹시나 지나가다가 어이 김 선생 안녕하쇼 그랬을 때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역 주민이고 여러분 처음 오셨어요. 우연히 만나 지나가다가 어이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노려보면 1년을 못 버틴다고 몇 번 얘기해요. 다 같이 크게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예. 이거보다는 사실은 10배 이상 더 1년 내내 계속 하셔야 되게 친근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을 또 드리자면 하셨는데 어이 김 선생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누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해볼게요. 잘 모르네 도시 양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노려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요?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고 들어가야 된다. 내가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했고 거기서 시작하면 꼬이는 거예요. 이게 꼬이는데 제가 이제 캐나다에 이민 잠깐 갔을 때 세탁소를 했었습니다. 들었던 전설적인 이야기 하나 있어요. 화공과 나온 분이 이민 와서 세탁소 하다가 1년 만에 망했다고. 옆에서 하는 말을 죽어도 안 들어. 오로지 자기 생각대로만 해. 웃지 않는 남성분들 그런 끼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서로 알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어가려면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근데 아는 느낌은 드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귀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됐나 봐요. 돌아갈 때가 부모님의 기대에 의해서 직장 생활하고 뭐 이랬지만 이제 다 키워놓고 이제 뭐 흔히 하는 말로 진정한 나를 찾아야 될 때가 되지 않은가 하는데 남자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항상 동굴로 들어가서 혼자 뭐하는 어떤 옛날에 화순에 이제 강의하러 가는데 추운 겨울날 그 화순의 그 수도가에서 어떤 아저씨가 손을 호호 불면서 낚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진정한 남자다. 때가 된 거는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다음 나오는 장면이 조금 어색하던 이해하시고 먹고 살려면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자, 안녕하세요. 귀촌 소통 전문가 오늘 붙였습니다. 중년행복연구소장 김대현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어디 가서든지 절에 가서도 눈치가 빠르면 새우젓 얻어먹는 것처럼 누가 소개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주시네. 자, 안녕하세요. 김대현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그래야 제가 이게 잘 나온단 말입니다. 이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남자도 힘든 게 뭐예요? 집에서 리액션이 없어. 여보, 나 오늘 어때? 말을 해. 좋아.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방송도 하고 책도 좀 쓰고 그러는데 이 책이 뭐냐면 오늘 뭐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참 멋지게 먹고 살려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좀 멋지게 나이 들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멋지게 나이 드는 게 뭔지 아직 개념 정리는 안 됐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오케이
정말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해보고 싶은 거를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몇 개를 정해놨는데 이게 또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실행을 또 안 해요. 저는 어디 가서 행복 강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해지는 방법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안 해. 아는데 안 해. 그래서 이 용기가 되게 중요할 수 있어서 한번 책을 좀 써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소개를 하자면 슬기로운 귀청 생활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한번 같이 고민해 볼게요. 자,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요게 가의 모습, 요게 슬기로운 귀청, 요런 모습을 원하세요? 요런 모습을 원하세요? 가예요, 나예요? 아무래도 나가 많겠죠. 요런 분들이 이제 주로 출연하는 드라마 방송이 자연인입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멋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건 굉장히 특수한 분들이고 대충은 뭐다? 소통과 어울림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슬기로운 귀청사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소통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이 소통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제 강의가 재미없고 지루하더라도 재미있는 척 손뼉치고 크게 웃어주시면 정말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한 강의가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태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태도에 대해서. 30년 넘게 강의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진상들을 만났겠어요. 여기서 제가 말한 진상이란 수업 중에 행패 부리는 게 아니라 표정이 어두우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대다수가 어둡습니다. 이걸 뭐 내가 억지로 오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신청해서 오신 거라면서요. 야, 신청해서 와가지고 분위기 이렇게 또 죽이는 건 정말 천재다, 천재.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태도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는가 한번 또 고민을 좀 해보니까 태도에는 기본적으로 인사가 들어간다, 인사. 그래서 이 인사 얘기하니까 그 제가 방송 처음 할 때 라디오를 먼저 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이 스튜디오에 갔더니 아이돌로 보이는 남자애들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쫙. 근데 누군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리니까. 근데 방송국에서 아이돌 보면 정말 재수없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인 것 같은데 여자보다 예쁘고 얼굴은 재수없게 요만해요. 근데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난 거기서 대본 보고 있는데 저쪽이 너무 시끄러워서 쳐다보니까 걔네는 계속 인사하는 거야. 그래서 걔네를 보다가 걔가 한 마리 들어와도 인사하나 보자. 그래서 누군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작가도 모른대. 근데 전화해서 물어보더니 새로 나온 그룹이 이제 뭐 홍보하러 왔는데 그룹 이름이 B1A4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복사지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그룹 이름이 그따옵니까? 그래서 아이돌 저렇게 연습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MBC에 또 녹화를 갔더니 옆에 스튜디오에 라디오 스타 녹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게스트가 여기는 슈퍼주니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알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화장실에 손을 닦고 있는데 누가 뒤에 쑥 들어오더니 물어봐요. 들어오더니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돌아봤더니 시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 방송국에 가면 이래서 연예인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방송국 다니면서 아내를 이해합니다. 이 TV를 이렇게 보다가 옆을 보면 오징어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특이 들어와요. 근데 이특은 더 잘생겼어. 근데 이특은요, 화면보다 실물 깡패라면서 실물이 훨씬 잘생겼어요. 와. 근데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인사할 때는 뭐냐면 사진과 화면과 실물을 보면 꼭 해야 되는 멘트가 있어요. 뭐냐면 무조건 실물이 낫다.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인사라는 게 꼭 진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동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옛날에 한창 황금알 동침이 나갈 때 그때 옆에 이제 아주머니가 지나가면 나를 보더니 아주머니들이 되게 무서워. 눈썰미가 너무 좋아요. 뒤통수만 보고도 누군지 알아. 동치미 김수영님, 와, 이 동네 사시네? 반가워요. 말씀도 잘하시고, 팬이에요. 그분은 거기까지 말하고 갔어야 됩니다.
가면서 뭐 한마디 하죠. 어머, 화면이 났다. 나는 커피 마시다가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시골에 가시면 인사할 때 무조건 실물이 낫다. 이거를 꼭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쟤네가 왜 나한테 인사했을까? 걔네는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삶을 꾸밀 때 새로운 걸 시작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 도움받는 제일 첫 번째 포인트가 인사잖아요. 첫 인사가 참 중요하죠. 방송하다 보면 정말 싸가지 없는 인간들도 만납니다. 어떤 변호사 있습니다. 내가 보다 나이도 많습니다. 물론 늦게 방송했지만 들어가면 앉아있다가 에이 이걸 확 죽여버릴까? 그런데 서민 교수라는 사람 있잖아요. 잘 모르는데 어느 날 보니 방송하면서 인사하는데 야, 그 사람은 훌륭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인사가 되게 중요하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귀청하셨어. 딱 밖에 나가보니까 옆에 계신 분이 있는 거야. 서로 옆을 마주 봅니다. 옆에 분 쳐다보시고 옆에 분들과 처음 만났다. 인사! 이름은 쫓겨나. 잠깐만. 박수 3번 시작! 이름은 쫓겨나. 이름은 쫓겨나. 다시 한번 정말 잘 부탁합니다. 그런 느낌에서 정말 환영합니다. 뭐 잘 부탁합니다. 그런 어떤 진심 담긴 인사. 이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굳이 제가 이런 소속을 시키는 이유는 여러분 다 알죠? 다 아는데 안 나와요. 자꾸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옆에 분들과 3명 있어 돌아가면서 인사 나누세요. 인사! 그렇지. 아이고, 좋다. 어쩌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 한번 잘하는 것이 우리의 실마리를 살살 풀어갈 수 있는데, 왜 인사가 어려우냐면, 인사는 그냥 아는 척 하는 건데, 우리 관습 속엔 뭐로 남아있냐면, 아래 것이 위한테 표하는 예절입니다. 이거를 버리지 않는 한 어디에서도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부터 꾸준히 연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사 말고 표정이 있습니다. 표정. 딱 보면 알아요. 오늘은 그런 분들이 거의 안 계신데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저기서 이렇게 들어올 때 있잖아요. 지금도 기억나. 흰머리에 이렇게 백발 묶은 남자분이 모자 유격장 교과장 확 눌러쓰고 배낭 메고 쫙 들어올 때 그 뒤에 어마어마한 아우라가 확 물려 들어와요. 그러면 보는 내가 답답해. 더 안타까운 건 그 양반 주변은 얼마나 더 힘들까. 중요한 건 본인은 몰라. 누구도 이 얘기해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들어올 때 내 뒤에 아우라가 있는지 모르지만 과연 나는 어떤 아우라를 갖고 싶을 것인가.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좋아야 사람들이 말도 붙이고 웃고 와닿아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와닿지 않아요. 오해하니까.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제가 외모 바꾸자고 얘기하면요. 내면이 중요하대. 그치, 중요하지. 그러면 운전할 때 키 코가 껴들어도 웃으면서 양보해줘. 내면이 중요하잖아. 그때는 길을 쓰고 막아요. 근데 뭐 벤츠 들어와봐 얼른 비켜줘. 이중적으로 살지 마세요. 그런데 이 아우라의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표정이다. 표정.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공항에 이렇게 갔는데 아주 오래전이죠. 그분이 저기서 나를 보면서 걸어오더라고요. 난 우리가 아는 사이인 줄 알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뒤에 누가 있나 봤어. 없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유명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제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려고 서 있는데 우연히 뒤를 또 쳐다봤어. 그랬더니 맨 뒤에 또 서 있다고 제주도 가는 비행기. 거기서 또 그때 느낌이 그분도 웃지 않으면 저 못지않게 사나워 보이는 얼굴인데 방송을 나온 다음부터 그 양반이 웃는 인상 갖추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하루에 20번씩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제가 20년 넘게 합니다. 지금은 훈련 잘 된 개 수준은 됩니다. 아무 때나 웃어요, 우리는. 웃어. 이 연습을 길거리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주보고 웃는 놈이 있습니다. 정말 기분 나빠요. 봐봐. 얼마나 표정이 좋아요, 지금. 웃으려고 귀촌하는 거잖아. 그쵸? 이거 연습해야 돼요. 왜 연습이 필요하냐면, 제가 IMF 때부터 골프를 쳤습니다. 놀라운 건 지금도 백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너무 창피해서 3년 전에, 코로나 오기 직전에 내가 꼭 90 들어갈래. 그래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1년을 연습해도 백돌입니다. 어느 날 문득 안개 속에 골프장에서 생각이 때리더라고요. 골프를 잘 치겠다고 결심했다고 골프를 잘 치는 게 아니구나. 나 귀촌할 거라고 결심했다고 귀촌 귀향하는 거? 나 즐겁게 살 거라고 결심했다고 그렇게 되는 거? 하나하나 인사 잘하는 거, 표정 가꾸는 거 계속 연습해 나가야 어느 날 그 순간이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겠구나. 오늘 교육 시간 내내 인상 쓰는 사람이 있으면 내보낼 겁니다. 이거만 연습. 봐봐. 이렇게 예쁜 얼굴, 아름다운 얼굴을 왜 감추고 다니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이제 저도 약간 나이가 있으니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너무 힘들었어요. 나 교육하다 보면 저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있어요, 진짜. 뭘 얘기해도 웃지 않아. 그럼 나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막 신경이 쓰여요, 신경이. 네. 웃는 얼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골 분들하고 잘 친해지시는 편이 경청이죠. 요거 기억하십시오. 힘들지만 이청득심,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딴 놈이 그 말을 들을 거다. 그러면 그 놈이 아내의 마음을 가져간다. 여자는 마음 가면 끝입니다. 바짝 긴장한다. 지금 놓치면 큰일 나. 큰일 나. 한 달 있다 전화 와요. 못 듣겠다. 왜 못 듣어요? 너무 말이 많다.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듣냐? 그냥 입 다물고 들으시면 돼. 옛날에 아시안 게임 때 라면 먹고 달리하다 금메달 딴 선수 있어요. 그 누구지? 현정아. 그냥 들어.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래요. 그냥 들으면 되지. 이런 습관들. 어쩌면 그 사람이 약간 바람맞이 들려도 들어주는 어떤 그 너그러움.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사회가 힘드니까 뾰족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만 뭐 하면 찌르고 그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좀 내려놓는 그런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제 얼굴 보시고 이렇게 혹시 장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되고 없으면 빈말이라도 해주시면 된다. 칭찬을 많이 하시면 좋은데 이거는 공통이에요. 근데 칭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평소에 관심이 없었거든. 칭찬도 관심. 그 아내들이 그러잖아. 왜 우리 남편은 내가 머리를 해도 모르고 잘라도 모르고 뭘 발라도 모르고 옷을 바꿔도 왜 모르냐고 물어봐요. 정리해줬잖아. 어제 제대로 안 봐서 그래요. 어제 안 봤는데 오늘 뭐 바꾼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왜 안 보냐? 오래된 부분은 서로 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숨결만 인지하지 아프구나, 화났구나, 그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칭찬을 누구처럼 해야 되냐? 동네 아주머니들처럼 칭찬하면 통하지 않을 룰이 없다. 제가 또 동네에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네, 참 그 동네 커피숍 안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옆에 아주머니 세 분이 커피를 마셔요.
아주머니 세 분이 커피를 마시니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네? 그래서 쳐다봤어요. 그리고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또 쳐다볼 만한 미모가 있지는 않았어요. 돌렸습니다. 근데 돈이 커피 마시고 책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벽을 열면서 한 분이 들어오는데 일행인가 봐. 늦었나 봐. 그러면서 언니! 너무 이뻐져서 몰래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뻤어? 근데 한 분이 등을 돌리면서 어머 기집애 저는 더 이쁘면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도대체 이쁘다는 기준이 뭘까? 그러니까 좀 궁금해요. 여성들은 옷 떨 때 남자들은 이쁠 때만 이쁘다 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옷 떨 때 이쁘다고 하나요, 선생님? 혹시 경험 있으시면 뭘 강사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거나 모르면 눈을 깔거나 스타일이 남자는 혹시 이쁜 거예요. 스타일이 변했을 때 오케이. 또 여성은 어떨 때 이쁘다고 주로하나요? 여성은? 밝아 보일 때. 그러니까 범용으로 쓰이네요. 뒤에 이쁜 분은 어떨 때 여자들은 이쁘다고 하나요? 어? 보면 습관적으로. 그래서 여자들끼리는 사이가 좋은 겁니다. 입만 벌리면 구라니. 듣고 싶다고. 남자들도 듣고 싶다고요. 왜 밖에서는 구라치고 집에서만 사실을 말하냐고. 그 사실을 말하는 게 고쳐지냐고. 안 고쳐질까만 말해. 배 좀 봐. 저 배 집어넣는데 2년 걸렸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배를 집어넣게 된 계기가 집사람의 불화였어요.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말입니다. 하는데 한 6개월 확실히 했거든요. 여기 누워있는데 배가 쑥 들어가 보니까 집사람이 여보 배를 어디다 떼어놓고 왔어? 아니 이럴 수가? 그 길로 가방 싸들고 다시 나갔습니다. 내가 이 배를 없애겠다. 집사람께 만지더니 어머 당신도 갈비뼈가 있었네. 나를 변화시킨 건 아내의 농담이지. 아우 배 봐라. 아우 살 빼라. 이런 지적이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칭찬하지 마세요. 솔직히 이제 우리 살 날 4, 5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동안 악행을 저질렀으면 이제는 구라를 치면서 좋은 말만 하면서 계속 살다 보면 이게 가족 소통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말인 줄 알아요. 아우 여보 활속이 좋네. 거짓말인 줄 알아. 근데 운동하러 갔다 여보 엉덩이가 땡땡한 것 같아. 그 여자 때문에 죽어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크게 큰 문제 없다. 그렇죠? 사람은 보면 무조건 어린 걸로. 나 어때? 어려요를 하세요. 나 어때요? 어려 보여요. 무조건 그렇죠. 거짓말인 거 알아. 거짓말인 거 아는데 사실은 그런 걸 좀 많이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 희한하게 어려 보인다 그러면 어려 보여지더라고요. 나이 들었다고 보면 나이 들어 보여지더라고요. 들은 대로 어때 뭐 이제 개파는데 뭐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조금 변화한 것 같은데 신경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해주시면은 소통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제 친구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경험한 귀촌 부부 이야기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 날라리 중년으로 검색하시면 고추밭에 왜 갔냐면 유튜브를 했는데 돈도 없고 이 친구한테 놀러 갔는데 우연히 여기 거를 찍으면은 조회수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이 친구는 고추 농사 5,000그루 5년 차입니다. 5년 차인데 이 친구 말 땅은 제일 먼저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왜? 지가 친구 전화 받고 땅을 샀는데 14만 원에 샀는데 지금 15만 원이래요. 중요한 건 안 팔린답니다. 그리고 땅에 집을 줘야 되는데 땅이 또 맹지야.
농로는 있는데 맹지야, 맹지. 그래서 유독 옆에 집이랑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왜? 그 집 땅을 사야만 도로를 정식으로 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는 귀촌이래요. 그때 배웠어요. 그럼 귀농과 귀촌이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 말이 맞는 건 아닙니다만 귀농은 그걸로 먹고 사는 주가 되는 거고 귀촌은 그냥 즐기는 건데 자기는 부부도 아내도 공무원 명퇴했기 때문에 연금으로 한 5, 600만 원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고추 농사 짓다가 수학철에 크로아티아로 놀러 가고 그러지 얘가 정신없는 애예요. 근데 육군 소령 전역했고 원래 계획은 해남에 가고 싶었대요. 거기가 너무 좋았대요. 먹거리도 좋고 인기도 좋고 그런데 해남으로 땅 보러 가는데 여기서 예비군 동대장을 영주에서 한 거야. 그 친한 친구가 전화 왔대. 딱 나왔다고. 그래서 바로 와서 계약한 거래요. 계약했는데 후회는 한다. 부부간 소통은 어떻게 했냐면 귀촌 이전부터 대화를 되게 자주 했었고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많아서 이 친구는 소백산 귀촌 드림 귀촌학교가 있더라고요. 1년 동안 혼자 부부가 와서 농사일을 배우는데 방도 빌려주고 근데 숙박만 제공하고 밥은 제공해 주지 않는데 그것도 서울시 거주 주민은 50% 지원을 해준대요. 혼자 오면 방 하나 그리고 둘이 오면은 뭐 이렇게 원룸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준다 그러는데 거기를 이제 1년 동안 하면서 농사를 많이 배웠다. 그리고 남편은 농사를 집니다. 그리고 아내는 취미 생활을 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수학철에는 나타나고 여행을 자주 가요. 농사 짓다 말고. 그다음에 고추 수학철에 크로아티아를 갔는데 이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귀촌 학교를 가는 게 좋으냐 그랬더니 자기는 적극 찬성한대요.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뿌리될 때 나름의 네트워크 형성이 된다. 그럼 제일 궁금한 거잖아. 정착률이 얼마나 돼? 그랬더니 반반 정도 보더라고. 반반 정도. 그래서 이 친구 이 영주 쪽은 사과 농사가 좋대요. 또 다른 점과 얘기는 좀 다른 걸 들었는데, 그런데 여기는 사과를 키우면 무조건 팔 수가 있대. 왜냐하면 영주는 사과의 판매 경로가 돼 있고, 그리고 젊은 분들은 조금 더 빡세게 일하면 3,000병에서 뭐 2,000그릇인가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소득이 높을 수 있다. 힘들게 일하면. 그 대신에 3년 정도는 사과나무 심고 소득이 없을 수 있다. 왜 없나 봤더니 옆에 지인 한 명이 그 영주시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두셨는데 하루 옆에 밭에 사과 농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요만하더라고요. 그분은 하는 일이 늘 잡초와의 전쟁이다. 이 친구 하는 말 농약을 많이 치는데 또 그 동네 할머니 들어서 거기서 또 이렇게 나물 캐 갖다 판대요. 그러니까 제발 나물 사 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 사과 농사하는 특징이 뭐냐면 항상 계산하더라고. 농약값 계산, 농약값. 왜 맞을까? 아무튼 뭐 수학이 좋은데 이분도 그렇고 이 지인 또 한 사람은 축산업을 하다가 이제 파동 이후에 농사를 시작했는데 이분은 다 두 분이 영주분인데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사모님들은 얼씬도 안 하고 다 다른 일을 하더라. 귀촌을 하면 이것도 좋은 합의 사항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여성들은 네트워크 성향이 강하잖아요. 근데 남성들은 혼자 일해도 돼요. 기질이 그러니까. 근데 여성은 그 네트워크가 없으면 갑자기 뭐가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 나 여기 시골에 있으면은 서울에서 은퇴하고 있으면 힘들 것 같아 하고 남편이 우울증이 걸릴 수 있는데 시골 가면 생기가 돋잖아요. 근데 남편을 위해서 같이 온 아내는 오히려 적응을 못하면 또 힘들어할 수 있으니 이게 그냥 결혼할 때 대충 엉겨서 결혼한 것처럼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아내가 되게 소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고추 농사 이번에 고추 한번 따라갔는데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수학의 즐거움. 그냥 고추 농사 힘들었는데 얘는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따는데 생각 속으로는 이게 다 돈이라면 그리고 인심이 좋다 그러니 아니더라고.
이제 내가 10kg 샀어요. 그리고 이제 청양고추랑 풋고추 몇 개 따가래. 또 따는 김에 요만큼 따면 또 뒷사람이 뭐라 그럴 거 아닙니까? 요밖에 안 돼서 좀 땄더니 친구가 보더니 놀래더라고. 많이 땄네. 근데 이 친구는 이거 말고 하는 일이 뭐냐면 평소에는 동네 주민들하고 장구 치고 뭐 바둑 두고 막 놀아주는데 이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이 귀농하신 분들이 그 지역 주민과 소통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래, 자기가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먼저 인사하면 되죠.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다가가면 그쪽에서 시간이 되면 다 열어준대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내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제 아침에 막 놀다가 커피를 마시러 가요. 그 세찬 같은 거 없습니다. 다 밥 사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갔는데 문을 안 열었어요. 그러면 서울 같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오죠. 굳이 전화를 합니다. 주인한테. 나 왔는데 주인은 머리 감고 있었습니다. 키 눌러주고 들어오라고 들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야, 이게 서울 같으면 민폐인데 이곳에서는 이게 흉물 없는 소통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들 갔는데 갑자기 시골에 어르신이 들어와. 일어났어? 서울 같으면 신고감이에요. 근데 시골은 그렇지 않다. 이거를 감안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 우리가 민폐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는 서슴없이 하는 가족 같은 이물 없는 소통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게 싫으시면은 정말 산 높은 데로 가셔야 돼요. 근데 거기 가도 찾아와. 또 10마리. 그래서 그 동네방네 소문 다 낸다. 자, 그래서 귀촌을 방해하는 요인을 한번 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친척,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이런 분은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하나를 가지려면 하나는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꼭 친구 없는 사람이 걱정하더라고. 아내의 농촌생활 두려움 설득 필요. 요거는 맞지요. 요거는 맞고요. 귀농귀촌 가족 거부. 요거 심각한데 건강관리 문제 병원과의 거리. 요거는 많이 얘기하시는데 한 가지 뭐 생각을 하자면 그 시골 갈 때 아프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프면 다시 또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게 걱정되면요. 지금부터 도시에서 맨발 걷기 열심히 하세요. 돈 준비만 하지 마시고 건강 준비도 시골 간다고 저절로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체력도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뭘까 보니까 잘 안 넘어가네. 여기에 경제적인 문제가 좀 제일 높게 7점이래요. 경제적인 문제. 근데 이 경제적인 문제는 이따가 전문가님 모시면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유용한 정책 지원 자금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플러스 알파를 준비하시면 항상 예비비가 필요하니까 준비하시면 해결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가족과의 어떤 소통 문제가 되게 힘들대요. 저도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말했던 적이 있어요. 나 은퇴하면 시골에 가서 개 키울 거라고. 개농장이 아니라 그냥 계속 살 것 같은 집사람이 가려면 혼자 가라고. 근데 그때는 이 여자가 미쳤나 했는데 지금은 혼자라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못 가게 할 것 같아요. 답답해 죽겠네. 그런데 가족과의 소통, 귀촌보다 중요한 게 배우자와의 소통이 제일 중요한데 그 친구와 남편이 설계사인데 아내분이 혼자 내려오신 분이 있는데 혼자 있으면 잘 견디지 못하고 다시 또 올라가신대요. 그분이 또 생각이 뭐였냐면은 유기농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터널 증후군 관절염 다 걸려서 돌아가셨답니다. 사람들만 안 듣고 해가지고 그런 실패 사례도 있다. 그래서 가족을 설득하는 방법이 뭐냐 고민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배우자들은 설득 당할 레벨도 아니고요. 그런데 세일즈맨의 성공 법칙에 뭐가 있냐면 물건을 팔지 말고 자신을 팔아라 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처럼 조급하게 설득하려 하지 말고 장기간에 걸쳐
가족의 공감과 신뢰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제가 문득 들은 말인데 저도 요즘 또 사고 치는 게 하나 있어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다음에 올해 할 게 뭔가 해서 캠핑 준비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조금 물건을 사는데 이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 없을 때 그동 집사람이 또 그걸 보잖아요. 제일 듣기 싫은 게 그런 거예요. 이거 뭐야? 설명하기가 참 난감해요. 설명하면 꼭 한마디 해요, 집사람이. 에이, 에이, 차라리 때리면 좋겠어. 에휴, 이런 막 5만 가지 상상을 자극시켜요. 근데 이제 유튜브가 조금 늘어나니까 집사람이 나를 보면서 그런 얘기해요. 여보, 모두 해봐. 왜 그랬더니 당신이 유튜브하고 뭐 할 때가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아. 어느 정도 꼬셨구나. 만약에 가족들이 아빠 시골 갔다 오니까 아빠 너무 표정이 밝아 보여. 너무 신나 보여.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약발이 먹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보, 당신 시골 갔다 오면 있잖아. 표정이 밝고 짜증을 안 내네. 그거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속으로 또 대화해요. 에이, 보내자. 여기 가둬두지 말고 보내자. 근데 반대로 시골만 갔다 오면 짜증내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반대가 돼요. 가지 말아야 되겠죠. 왜? 어떻게? 부부가 같이 가실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혼자 가실 거예요? 아니, 같이 가서 살도록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되고, 누님이 되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아저씨가 보고, 에이, 그래. 좋아하는데 저거 해.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게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고. 왜?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족을 설득하면서 지내온 게 아니잖아요. 우기면서 지냈잖아. 근데 이제 우길 건덕지가 없네. 돈도 못 버네. 힘도 떨어지네. 소통이요? 소통 전문가가 이런 말도 죄송한데 돈이 소통입니다. 그죠? 돈 없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돈 벌어. 여보, 내가 뭐라 그래? 왜 그래? 남자는요, 어디까지 한계치냐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까지가 한계치예요. 그게 떨어지면 스스로 그냥 쳐다만 봐도 욕하는 것 같아. 이제 귀도 잘 안 들리니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이제 다녀오시면, 이렇게 표정이 밝아 보이고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노력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번에 설득되지는 않아요. 세일즈 원칙 할 때 있잖아요. 고객이 문 열고 닫으려고 그럴 때 발 디미는 게 있어요. 문 못 닫게. 잠깐만요. 얘기만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시골에서 키운 뭐 하나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근데 머금는 순간 걸린다. 다음엔 이거 뭘 심지? 내년엔 심어볼게. 이런 식으로. 왜냐면 내 친구 한 명이 또 그 친구를 보고 소백산 드림학교에 또 들어갔어요. 걔는 중령 출신입니다. 근데 걔는 역시 집에 좀 먹고 살 게 있어요. 근데, 묘종을 같이 사러 갔는데 한 12가지를 사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했더니 아내가 심으라 그랬다. 귀농 배우러 간 놈이 바질 같은 거 심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심어. 아내가 심은 거야. 그리고 주말마다 와서 같이 먹고 여행하고 이제 올라간대요. 근데 조만간 그 집도 이제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팔지 말고 자신을 팔아라. 자신의 기쁜 표정을 팔아라. 즐거워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라. 이런 거를 강조하는데 개인적으로 100세 시대에 귀촌을 해야 되는 이유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도 꿈을 갖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 멋지게 나들기 그런 강의를 좀 하잖아요. 그걸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년퇴직자 강의를 한번 갔는데 60이잖아요. 4년 전 일입니다. 딱 그런데 30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와, 이 양반들이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 생각이 아니라 와, 앞으로 3, 40년 동안 이 양반들이 뭐 하고 놀지? 우리가
노는 걸 배운 세대가 아니에요. 더 끔찍한 얘기 해드릴까요? 100세 시대가 아니라 100세 시대가 곧 와요. 올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 얘기를 듣고 제가 무서워 죽겠어요. 양자 컴퓨터는 전 세계에 몇 대가 없는데 그거는 여기 있는 식물도 생명 빼고 그대로 만들 수가 있대요. 그리고 슈퍼컴퓨터가 10,000년 걸리는 거를 몇 달이면 해결하니까 인간의 질병 같은 것도 다 해결이 가능하대. 어머, 그러면 120세 시대가 오는 거야?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라이프 사이클은 90에 저는 맞춰놨어요. 70까지 화끈하게 놀고 연장되면 70까지 화끈하게 놀고 그 이유는 대충 아프다가 이제 좀 어떻게 하다가 90에 가야지 딱 정해놓은 거야. 근데 90에 있는데 눈 떴는데 안 죽어. 30년 동안 지옥을 경험할 겁니다. 바꿔야 되는구나. 정말 120세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도 뭔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도시에서는 할 게 없어요. 100% 없어요. 옛날부터 나는 도시 쥐 시골쥐처럼 차라리 시골 노인들이 낫겠다. 왜?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가면서 밥은 자기 뭐 소일거리가 있는데 도시는 소일거리가 없어요. 저 맨발 걷기 열심히 합니다. 네. 근데 짠한 게 뭐냐면 앞에 걸어가시는 분이 일찍부터 운동했으면 되는데 그 사람 그런데 귀촌은 그쵸? 그 할 게 되게 많아. 그 다음 두 번째 장인어른 이야기 잠깐 해드릴까요? 결론적으로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89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수술 받으면 5년 생존, 안 받으면 1년. 수술 받으면 소변 차고 요양원에서.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장인어른?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까? 안 받고 그냥 1년 즐겁게 사시다가 가셔야 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강사가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하거나 눈을 내리 깔거나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네,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야, 이게 있잖아. 생각이 바뀐다. 약간 레벨 아래 가면 안 받고 삶의 질을 누려야 되는데 근데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안 받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의 집 얘기는 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장인어른 앞에 가서 장인어른 수술 받지 마시고 몇 달 저하고 화끈하게 잘 지내시다가 어떤 자식 새끼가 그 말을 하겠냐고요. 근데 본인은 선택했습니다. 수술 받겠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때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소매주머니가 차니까 요양원에 계시니까 나가지도 못해. 5년 동안 뭘 더 하고 싶으셨을까?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우리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와요. 오케이. 나 그런 똑같은 경우가 왔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난 정해놨어요. 아니, 갈게. 정해놨는데 그렇게 가려면 지금부터 그때까지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살면서 그렇게는 답을 못할 것 같아. 마치 전인권 노래처럼 놀다 지쳐 쓰러져 자는 아이처럼 난 이제 여한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귀촌이 답이 될 수 있는 거다. 다에게는 아니겠지만 이 자리에 모신 분에게는 결심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준비가 필요한데 준비는 많을수록 좋다. 준비 많을수록 좋다. 너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어떻게 즐겁게 멋지게 살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는 겁니다. 답은 없지만 저는 내가 능력치가 떨어진다고 할 때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존감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자존감은 성취감에서 오죠. 그 성취감은 작물을 하나 키울 때 그걸 보면서 내 친구가 말해요. 얘도 한문교육과 나온 애라 막 이거 많이 하는데 자연이 이렇게 큰 수순인 줄은 몰랐다. 그래서 다 써놨어요. 뭐 무의 자연 뭐 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 항상 얘기해요. 자연에게서 많이 배우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자존감 성취감이 우리의 귀농 귀촌 생활에서 올 수도 있다. 이것만 찾으면 된다고 봐요. 이것만 찾으면. 근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귀농 귀촌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는 내 인생에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일까. 잘 만났죠. 저는 우리 집사람은 정말 좋아합니다. 사랑하고, 그래서 다음 세상에 만나면 꼭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좋은 여자를 나만 느낄 수는 없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살면 살수록 너무 미안하죠. 잘해준 것도 없고, 너무 미안한데, 그 존재에게 내가 좋다고 귀촌 생활을 강요하고 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본다. 그분이 마음이 동해서 오신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자연인을 보면 되게 남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멘트 꼭 나오잖아요. 아내가 고기 사가지고 온다고. 그 정도 와주는 것만도 감사하다. 아예 안 오면 그것도 피곤하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올 거라고. 때가 되면 못 와요. 갈수록 나이 들어서 올 가능성은 떨어지는데 그거조차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귀촌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 남자에게는 좋다고 봐요. 어차피 우리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아내에게 강요하지는 말자. 그리고 정말 멋진 인생이라는 게 뭔가 또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약간 불교로 치면 이거구나 라는 거를 보았을 때 그때 감은 제일 좋아요. 옛날에 웃긴 말이지만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천국 가는 방법을 연구했대. 뭐야 그랬더니 좋은 생각하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거래. 맞는 말 같긴 해요. 그게 맞는 말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꼭 뭐 자정한 성취감도 중요하지만 뭔가 철학적인 문제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그건 제 생각인데 아무튼 이런 거를 좀 맞춰갈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갑자기 또 글이 생각이 나가지고 글을 하나 제가 썼어요. 한번 찬찬히 같이 읽어볼게요. 친구에게 배우는 슬기로운 귀촌 생활 지혜. 할 일이 많아도 너무 많다. 생각나네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돈이 있어도 시간을 못 구하잖아요. 또 시간이 없어서 죽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 몇 년 놀아보니까요. 사람이 시간이 너무 많아도 죽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귀촌하면 너무 많은 일이 쉴 틈이 없어. 돌아서면 물 주고, 돌아서면 잡초 뽑고, 돌아서면 상추 씻고, 돌아서면 수확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걸릴 일이 없다. 남성 우울증 심각합니다. 잡초만큼 잡도 건강해진다. 마음이 건강해진다. 존재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제때 비 맞은 농작물처럼 사람이 싱싱해진다. 그렇죠? 사람 신경이 표정이 밝아지고 그 밝음이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선한 영향력이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마지막 소통인 것이다. 곱게 늙어야 한다고 하는데 귀촌을 하면 자연에게 배우니 추하게 늙지 않는다. 자연에게 배워보자. 생애 처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는데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더 해야 된다. 언제까지? 망설일 텐가. 조금 바람 잡자면 80%만 가능성 있으면 가시면 돼요. 100% 준비된 시간은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큰 돈 들이는 거 아니니까
인간이 변할 방법 세 가지. 사는 곳을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귀촌은 딱이다. 단 크게 하지 마라. 작게 시작해라. 용이하게 시작해라. 요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놀 곳이 있다는 곳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도시 노인들은 정말 불쌍하다. 노인 대우 못 받는다. 왜? 노인을 대우할 젊은이가 부족하다. 이제 다 노인이에요. 막내 소리 못 들어 이제 우리 영원히. 그잖아요. 노인 자립이 중요하다. 급하게 개념 정리했습니다. 노인 자립이란 소일거리가 있는 것, 끊임없이 생각할 거리가 있는 곳, 정신을 쏟을 곳이 있는 곳, 성취감을 누릴 거리가 있는 것이 노인 자립이다. 이게 되면 경제력은 공기와 같은 것.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지 그 이상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 이것은 귀촌이 딱 제격이고 몸은 힘도 정신이 맑아지는데, 귀촌 고행의 최대의 문제는 가족들의 동의. 동의를 구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죠.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라. 구하지 말고 일단 혼자 즐거우면 된다. 이제 해도 된다. 나의 행복이 가족의 행복인 것을 기억하자. 차라리 아빠가 상추 떠오는 게 낫지 집에서 축축 앉아서 이리 한숨 쉬고 저리 한숨 쉬고, 그건 가족들도 전염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심정적 귀촌 후 남편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면 자연스럽게 심정적 지지를 받을 것이다. 심정적 지지까지다. 다른 지원은 바라지도 말고 그들의 삶도 존중할 필요는 있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다 정리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저 2015년도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때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젊어 보이죠? 머리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걸 굳이 했냐면 용기가 인생을 바꿉니다. 언제까지 머리를 심을 것인가 고민했다가는 영원히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그런데 작년 돌아가셨잖아요. 유품 정리하는데 좋은 넥타이가 몇 개 나오더라고요. 에르메스급이. 근데 유행이 지나서 새 거니까 아무도 못 차고 그냥 다시 이렇게 하늘로 돌려보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위한테 하나 주시지, 아들한테 하나 주시지, 결국은 그냥 저 30년 골프 쳤는데 백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골프장 사장이에요. 놀러 갔더니 골프 치고 왔더니 골프공을 타이틀에 3박스를 주는데 집에 와서 물어보니까 그런 골프공이 20박스가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5년 전에 받은 것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은 골프공이 한 500알이 있어요. 나는 골프 치러 갈 때마다 로스트볼을 사서 가요. 1,000원 주고. 그러니까 우리 집 골프공에는 5년 묵은 골프공이 있는 거야, 지금. 나는 새 공 받아서 묵혀치는 놈이에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얼마나. 복숭아 농사 하실 분도 있겠다, 그지? 복숭아 맛있게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한 박스 사오잖아요. 먹고 싶은 거부터 먹어요. 상처난 거 먹지. 먹고 돌아서잖아. 또 상처나 있다. 그럼 그분은 새 거를 사가지고 한 달 내내 상처난 것만 먹어. 뭔 말인지 아시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겐 철조망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서 세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군인들이 돌아왔는데 머릿속에는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전쟁이.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가 뭐냐면 헝그리 정신, 책임감, 근검, 절약.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현상에서 벗어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모발이식 저한테는 문신 같은 거예요. 이거 심은 놈이 항검을 못하겠어요? 저 못 보겠어요? 뭐든지 다 할 거야. 한번 사고를 저질러야 되는데 이거는 모발이식과는 다른 문제니까 정말 전문가 한번 모셔서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들어보면서 사고를 치기를 해요. 지금부터 15분간 휴식하고 15분 후에 정말 전문가 모시고 정말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